부여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떠난 대모신앙은 가는 길에 괴유, 마로, 부정씨 등 3명의 신하와 세발솥, 금으로 만든 옥새, 병장기 등 3개의 신물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대모신앙이 하늘로부터 받은 3개의 신물 가운데 비루수에서 얻은 3발 달린 솥, 즉 한자로 정이라고 표기하는 이 물건은 고구려와 중국의 종교관념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세발솥이 발달한 고대 중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기로 사용하거나 사람을 삶아 죽이는 형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중국인들은 정을 군주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물건으로 인식했었죠. 특히 주나라 시기의 예법에는 신분별로 소유할 수 있는 정의 개수를 정해놓는 규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는 주나라 시기 무덤에 부장된 청동 정의 개수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원래의 예법을 무시하고 제한된 개수보다 더 많은 양의 정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세발솥에 대한 강한 소유 욕구는 고대 중국에서 세발솥이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잘 나타냅니다. 한편 고대 중국 신화에는 세발솥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진나라의 통일 이전에 구정이라는 전설적인 신물이 있었는데 이 구정은 하나라 시기에 처음 만들어져서 하나라 멸망 이후 상나라의 소유가 되었고 상나라가 멸망하자 주나라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정이라는 세발솥은 그 소유자에게 천명이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화적인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진시황이 사수라는 강가에서 이 구정을 건져 올리려 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진시황을 비난하기 위해 한나라 시기에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덕이 없는 통치자는 어떤 노력을 들여도 천명의 상징인 구정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편 세발솥이 가진 신비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기록도 있는데 중국의 논형에서는 주나라의 정이 불을 떼지 않아도 저절로 끓고 물건을 던져 넣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는 전승을 전합니다. 대무신앙이 비루수에서 얻은 저절로 밥을 짓는 솥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대무신앙의 부여 정벌 이야기에 나오는 세발솥이 고대 중국 신화의 정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무신앙이 얻은 세발솥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위치한 만주 지역에서는 아마도 일찍이 중원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세발솥에 대한 관념을 접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만주의 서쪽인 요서 지역에서는 기원전 10에서 8세기경에 상나라, 주나라, 청동 세발솥들이 매장된 구덩이들이 확인되었으며 기원전 4세기경에는 고조선의 일부 무덤 유적에서 청동 세발솥과 토제 세발솥을 부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의 세발솥에 대한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무신앙이 비루수에서 얻은 세발솥 설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국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요. 우선 중국에서는 세발솥이 천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에 비해 대무신앙의 세발솥은 부여를 정벌하는 길에 얻은 3개의 신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무신앙의 세발솥은 중국과 달리 천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 될 수는 없고 천명을 나타내는 여러 신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발솥 이야기는 고구려 사람들이 일찍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긴 했어도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관념에 맞게 변형시키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후 부여를 정벌하러 떠난 지 2달이 지난 서기 22년 2월 대무신왕의 군대는 부여의 남쪽으로 진군하였는데 그 땅은 진창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은 평지를 골라 군영을 만들고 안장을 풀어 병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때 부여의 대소왕은 온 나라를 동원하여 출전해서 고구려군이 방비하지 않는 사이에 급습하려고 말을 채찍질하여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창에 빠져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무신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유에게 지시하였고 괴유가 칼을 빼서 울부짖으며 공격하니 부여의 많은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나아가 대소왕을 붙잡아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여 사람들은 이미 왕을 잃어 사기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여러 겹으로 고구려군을 에워쌌습니다. 대무신왕은 분량이 다하여 병사들이 굶주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다가 하늘에 기도를 올리니 갑자기 큰 안개가 피어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7일간 사람과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무신왕은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도록 한 뒤 무기를 쥐어주고 군영 안팎에 세워서 병사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따라 은밀하게 행군하여 밤에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골구천에서 얻은 신령스러운 말 거루와 비루원에서 얻은 큰 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물림에 이르렀을 때 병사들이 굶주려 일어나지 못하므로 들짐승을 잡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구려로 돌아온 뒤 대무신앙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며 말했습니다. 내가 덕이 없어 경솔하게 부여를 쳐서 비록 그 왕을 죽였으나 아직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였고 또 우리의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리고 대무신왕은 친히 죽은 사람들을 조문하고 아픈 사람들을 문안하여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로써 나라 사람들이 왕의 덕과 의에 감격하여 모두 나란 일에 몸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그해 3월 부여로부터 퇴각할 때 잃어버렸던 신령스러운 말 거루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거루가 고구려로 돌아오면서 부여의 말 백피를 거느리고 학반령 아래의 차회곡이라는 골짜기로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정벌 활동이었던 부여 원정에서 대무신앙은 비록 대소왕을 죽여서 가문의 원한을 갚는 데는 성공했으나 부여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여 땅에서 전멸당할 위기까지 놓였다가 대무신앙의 지략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죠. 이때 대무신앙의 군대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신마 거루와 세 개의 신보 중 하나인 세발솥을 잃어버렸다고 했었죠. 여기서 신마 거루와 세발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대무신앙이 부여 정복이라는 천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느님의 질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이후 대무신앙이 자신의 부덕을 반성하고 백성들을 위로하자 사라졌던 신마 거루가 부여의 말들을 이끌고 돌아왔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마 거루와 달리 세발솥은 끝까지 되찾지 못했던 것으로 볼 때 세발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대무신앙이 천명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발솥이 천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고구려 사람들의 세발솥에 대한 인식이 중국의 것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대무신왕과 부여 대소왕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이때 대무신왕은 비록 부여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부여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가문의 오랜 원한을 갚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무신왕의 정복 활동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